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인 인재풀팀에서 인재풀 및 메신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하라고 합니다. 사람인 잡스팀에서 구직자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최혜림입니다. 머스트팀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김보경입니다. 사람인 잡스팀에서 일하고 있는 디자이너 이송란입니다. 다소 거창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인 서비스에서 PM의 역할은 프로젝트의 이제 시작과 끝,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모든 작업을 함께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진행할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배경 혹은 목적, 그다음에 이제 UI UX에 기반한 상세 기획,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배경 분석,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함께 해주시는 분들, 실무자분들과의 협업, 일정 조율 등등을 전반적으로 다 참여해 주신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턴만이 할 수 있는 참신한 생각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나 데이터를 수집하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말씀 주신 것처럼 PM은 프로젝트 A부터 Z까지 참여하게 되는데, 인턴 기간 중에 이러한 프로젝트의 경험을 인턴이 주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실제 배포까지 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람인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단순히 유용하고 심미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람인을 이용하는 유저 경험을 설계하여 서비스를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데이터를 통해 문제를 찾고 유저 리서치부터 디자인, 플로우 설계까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인을 이루고 있는 여러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턴분들은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좀 더 심도 있게 정의를 해보고, 플로우를 고려하여서 디자인을 통해 이제 솔루션을 제안하는 과제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직접 실무자와 함께 실무를 직접 경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입사 1년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관점이었는데요. 입사 당시에는 단순히 이제 디자인과 사용자적 관점으로만 프로젝트를 바라봤었는데,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좀 더 다양한 이해관계가 작은 지면 속에서도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업무를 진행하면 할수록 단순히 디자인적 관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어떻게 디자인을 해결할 수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고민해 볼 수 있게 되는 기회가 계속 주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완성되지 않은 기획안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이 있었는데, 입사를 하고 이제 업무를 진행하고 나면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예상치 못한 이슈가 생기고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너무 깊게 깨달아서 지금은 좀 물음표 살인마가 되었습니다. 아니라고요? 아니요. 맞습니다. 네, 그 질문을 할 때 되게 처음엔 잘 모르니까 여쭤보기가 힘들었는데, 질문했을 때 다 잘 받아주시고 잘 답변해 주셔가지고 좀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일단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주식에 대한 손해 같은 것도 있고요. 그건 이제 농담이고,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동료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셨던 신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사 초반 때부터 이제 그나마 좀 일이 손에 익어가고 있는 현재까지도 계속 가능하다, 그리고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동료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 영상도 찍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인에서 인턴과 주니어, 시니어 간의 업무적 차이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프로젝트가 있고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완료하는 것까지 작업하는 게 사실상 이제 그 PM으로서 주어진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동일한 역할을, 동일한 가치를 갖고 업무한다는 그 자체가 사람인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인에서는 직원의 성장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데요. 그 중에 교육비 지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무 특성상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면서 워크숍이나 세미나, 외부 교육 등 사비로 진행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회사에서 지원해주니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편도 1시간 반, 왕복 3시간을 다니는 통근러라 가지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날에 야근을 조금 했다 싶으면은 이 길에는 조금 근무시간을 늦춰서 출근하기도 하고 퇴근 시간이 막힐 것 같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늦게 퇴근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유동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근무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1시간 단위로 시간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하루 단위가 아니더라도 때에 따라 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특정 기업에서 특정 직종에 대해서 이만큼 채용을 하고 있구나 라는 정보에 대해서 눈치 보지 않고 회사에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물론 농담이지만 꽤 큰 장점이고요. 무엇보다 채용 플랫폼이라는 서비스 자체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실제로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 찾아주고 그 다음에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를 찾아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숭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사람인 HR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미리 알아서 나쁠 거는 사실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인에서 공채로 커리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지원자분들께서는 반드시 HR 전문 지식을 보유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외부인으로서 객관적이고 신선한 시각에서 서비스를 바라봐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지식의 보유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채분들에게는 오히려 HR 전문 지식이 없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끈기 있고 깊은 사고력을 지닌 분들이 입사하면 업무하는데 잘 맞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업무 특성상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에 고민하는 부분이 많아서 지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거나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나 경험을 해보았다면 서비스에 대한 열정으로 느껴지기 충분할 것 같습니다. 모두 자신만의 강점과 스토리로 원하는 결과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박 선방. 엄청 잘했어요. 회사에서 지원해주니 너무 든든해요.